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던 그 어떻게 보면 대부호가 된 사람들의 기질과 행태도 좀 많이 달라요. 우리 동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스웨덴을 대표하는 어떤 재벌가라고 하면 발렌베리 가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발렌베리 가문이 가지고 한때 스웨덴에 냈던 법인세에 이 발렌베리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스웨덴 전체 법인세의 20% 이상을 이 가문이 혼자 다 냈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들 이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회사들이죠. 에릭슨, 사브, 일렉트리눅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대표하는 은행인 SEB 이런 회사들이 다 이 발렌베리 가문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렌베리 가문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의 화교 재벌들과 전혀 기질이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스웨덴 국민들 중에선 발렌베리 가문의 후계자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삼성의 후계자는 누구? 아, 이재용 회장. 아니면 뭐 SK 후계자는 누구? 최태원 회장. 그 최태원 회장의 두 딸이 누군지도 다 알아요, 우리는. 그다음에 LG가 얼마 전에 그 구강모 회장이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물려받는 배경이 원래는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로 들어와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스웨덴은 어떠냐? 발렌베리 가문의 후계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 스스로 티를 내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일단 타는 차가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뭔가 가는 곳도 따로 있죠. 식사하는 곳이 또 따로 있고, 그죠? 다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발렌베리 가문은 이 가문의 이 엄청난 이 회사를 갖게 됐던 시조에 해당되는 분, 어떻게 보면 진짜 초대 회장 같은 경우 유지를 뭘로 남기셨냐면 존재하지만 드러내지는 마라라는 게 그분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 존재감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존재감을 만천하에 드러내지는 말라라는 게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렌베리 가문의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이탈리아니 아니면 프랑스 명품들을 휘감고 저기 뭐 페리스 힐튼처럼 힐튼가의 상속력처럼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H&M 똑같은 대표적인 스웨덴의 브랜드 옷 하나 입고 다니고요. 그다음 남들과 똑같은 그냥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아는 거예요. 야, 네가 발렌베리 가문의 그 상속자 중에 하나였어? 이런 상황이죠. 그럼 그 친구는 나도 그 상속자 중에 하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그 사실을 아는 나머지 스웨덴 사람들이 그 친구를 달리 대하고 그때부터 그 친구에게 좀 뭔가 경계감을 두고 그러냐? 아니에요. 그랬어? 그러고 끝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발렌베리 가문은 그러면 무조건 장자에게 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이러한 엄청난 부를 거머쥐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학에 가서는, 그러니까 대학 진학할 때는 반드시 해외에서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학비는 반드시 자기가 대부분 벌어야 되며,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군대를 또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걸 다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경영 수업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바로 이 가문의 어떻게 보면 적통으로 인정받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라고 무조건 주거나 아버님이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부를 거둬들인 사람도 어떻게 살기를 원했던 거다?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드러내지는 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라는 그 암묵적인 맥락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기질이 그들의 제품에서도 그대로 투영돼요.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케아.
이케아 가구들 어떻습니까? 사실 유럽에는 가구 잘 만드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가구 아주 멋스럽고요. 스페인도 가구 참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가구 굉장히 좋은 가구들 많이 만들죠. 자, 그런데 이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가구들 만드는 회사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부티크 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티크 매장에서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컬러, 우리의 개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색감과 소재와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 멀리서 봐도 저건 어느 회사 제품이네. 사실 가구 잘 모르시면 의류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프랑스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대표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어떤 유럽의 다른 국가들 한번 보세요. 패션이 발달된 국가들 어떻습니까? 멀리서만 봐도 저거는 샤넬이네, 저거는 루이비통이네, 저거는 에르메스네. 우리가 색깔이든 소재든 아니면 그 회사 로고가 아예 패턴으로 그냥 쫙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저건 어느 회사 제품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색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보여요. 바로 왜 그러냐? 그들 국가는요,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넌 너무 튀어, 내려와야 되고, 야, 넌 너무 처졌어, 이 친구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주의가 제품에서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이케아 제품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케아 제품이라는 로고도 어딘가 박혀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케아 제품은 때로는 너무 단촐하고 때로는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이거 이케아 비슷한데 이케아는 아니야, 이래도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케아 가구는 사실 그 가구를 어디다 놔도 잘 어우러짐이 있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 가구 자체가 공동체스러운 거죠. 어디 놔도 크게 언밸런스하지 않고 어디 놔도 크게 튀지도 않아요. 예, 바로 그러한 이케아 가구도 스웨덴의 그런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H&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랑스나 이탈리아 명품 의류라든가 패션, 액세서리 이런 것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지향점이 달라요. H&M이라고 어디 로고가 막 패턴으로 크게 써 있지도 않고요. 뒤에 이렇게 넥 정도 보면 H&M 제품이구나, 이런 거고, 실용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입고 가도 크게 튀지도 않고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그런 옷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일렉트로눅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렉트로눅스 제품이라고 이 로고를 보기 전에는 이게 그냥 중소기업 무슨 생활 가구, 가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가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그런 제품들이 통상적입니다. 이탈리아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요, 노란색으로 굉장히 곡선미 있게끔 모던하게 딱 잡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의 또 가전제품이 또 그럴까요? 요즘 우리 삼성이나 LG도 굉장히 이게 전자제품인지 가구인지, 이게 아트한 예술품인지 전자제품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뭔가 개성미를 뿜어내는데, 일렉트로닉스는 그런 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볼보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죠. 이게 세계적인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의 안전벨트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면 허리만 안전벨트를 채우는 그런 형태의 안전벨트를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이게 허리 쪽으로만 안전벨트가 있다 보니까 고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제동을 하면 팍 숙여져서 크게 상처를 입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제동장치를 크게 밟았을 때 숙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뭘까를 전 세계에서 고민했다가, 그때까지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는 대안으로 나타냈던 안전벨트의 방식이 X자형이에요. 우리 전투기를 타면 전투기에는 그 안전벨트가 여기 가운데 버클 같은 게 있고, 이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안전벨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X자로 제 몸을 이렇게 휘감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그런 자동차 어떤 안전벨트 시스템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옷이 굉장히 많이 구겨지고 탔었을 때도 굉장히 승차감이 좀 불편해집니다. 꽉 조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 볼보의 엔지니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의 안전벨트 시스템 어떻습니까? 옆으로 딱 내리는 순간 허리도 감으면서 이 대각선으로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동 장치를 딱 걸어서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더라도 대각선으로 선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바로 그 안전벨트를 제일 먼저 생각해낸 자동차 회사가 볼보인데, 자, 그러면 볼보가 여기까지만 하면 아,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안전을 중요시 여겼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바로 이 안전벨트에 대한 국제 특허를 어떻게 했느냐? 볼보가 무상으로 뿌렸습니다. 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인데, 우리 볼보가 이렇게 혁신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놓고 이걸로 돈을 탐하는 건 공동체적인 사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리는 이 안전벨트 특허를 거의 오픈해 버렸어요. 다 쓰고 싶은 자동차 회사는 다 써라. 그 당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저 단순한 생각을 우리는 왜 못했을까? 앞으로 안전벨트 만들 때마다 볼보에다가 로열티 줘야겠네 생각하고 있다가, 야, 볼보가 이걸 오픈해 버렸네 라고 하면서 큰 미담 아닌 미담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유, 미담을 남기기 위한 커머셜한 마케팅이죠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아, 이것도 역시 공동체 지향적인 스웨덴의 어떤 문화가 일부는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 가지 더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요즘 스웨덴의 가장 큰 골칫덩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동체 지향적인 문화를 가지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민을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스웨덴이에요.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공계 출신의 굉장히 높은 학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북유럽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는 숫자가 많은데요. 저도 제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한두 명이 북유럽으로 이미 이민을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점점 살기가 팍팍해진다고 마침 또 이 스웨덴이 엔지니어에 대한 티오들, 이민 티오를 많이 열어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으로 이민을 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웨덴은 낮은 인구 밀도를 우수한 인재로 채우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많이 받아주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스웨덴의 한 가지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난민 또는 이민자들이 스웨덴에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폭력, 도난, 그다음에 살인,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이것 때문에 스웨덴 원주민들과 이주민들 간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거나 여기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스웨덴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초창기 스웨덴이 난민들,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감동 어린 에피소드가 전 세계 외신을 한번 다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란 출신의 어떤 난민이 있었는데 원래 아내와 자녀분이 먼저 스웨덴에 왔대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분이 먼저 스웨덴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행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자를 받은 겁니다. 거주권, 영주권을 받은 거죠. 스웨덴에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뒤늦게 스웨덴으로 온 남편은 그 영주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다 보니까 강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 이란인이 공항에서 이제 강제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탑승한 상황에서 울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도 아내랑 자녀와 함께 스웨덴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걸 자꾸 이제 스웨덴 말로 되뇌이니까, 그 스웨덴 그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모든 스웨덴 국민들이 안전벨트를 풀어버렸습니다. 비행기 못 뜨게 해요. 네. 안전벨트를 다 착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비행기가 뜹니다. 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대고 있는데 모두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저 친구가 내리면 다시 버클을 채우겠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을 끌다가 결국 스웨덴의 이민 당국이 그 이란인 친구를 다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일단 스웨덴 자기 집으로 보내서 관리 감독 아래 두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스웨덴 국민들이 버클을 다시 채웠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한때 그렇게 많은 미담을 남겨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도 많아서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은 것도 또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스웨덴의 공동체 정식이 제품에도 투영되어 있다라는 제설이 완전 낭설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